네, 안녕하세요. 하부 모의고사 96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좀 쉬웠죠? 좀 어려웠던 문제가 문제 2번이 좀 까다로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보면 항상 그 토지보상법을 어려워하는데, 오늘은 토지보상법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2번이 좀 어려웠던 게, 판례를 물어보고 있긴 한데,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법리에 약간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1번도 살짝 까다롭긴 했습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1번이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항고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여기까지 슬래시하신 맞죠? 뒷부분 틀렸죠?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 법에 따르는 겁니다. 다만 동그라미 1번과 연결해야 될 게 동그라미 4번이죠.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해서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죠. 그렇다면 이때는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이 아니라 변경 전, 즉 신청 당시의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1번의 동그라미 4번 여러분 해설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1번의 동그라미 4번은 판례 한번 보세요. 판례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요.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 기준, 즉 신법에 따르는 얘기였거든요. 이걸 반대 해석하게 되면요. 의도적으로 그 처리를 늦추었다? 이런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변경 전 허가 기준, 구법에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동그라미 2번이요. 양도인이 최초 영업 허가를 받을 당시에 영업장 면적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시점을 기준으로 이때는 이게 영업자 면적이 허가 대상이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동그라미 한번 적어놓은 거 보니까 여러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라는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수리라는 별도의 처분을 할 당시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란 얘기죠. 당초에 영업 허가는 강학생 허가고 수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이기 때문에 어, 각각 별개의 처분이란 얘기죠. 각각 그 당시 처분 당시의 법을 충족하란 얘기. 동그라미 3번이요. 개정된 근거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돼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 소급형 금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진행 중이죠. 그러면 이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부진정 소급효란 얘기. 문제 2번이요.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기억이요. 불가변력은 못 바꾼다는 얘기죠.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행위나 준사법적 행정행위에서만 문제가 되죠. 행정심판의 적용, 이거 준사법적 행정이죠. 등과 같이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처분청 등 행정청에 대한 구속으로 인정되는 실체법적 효력이다. 오케이. 그리고 니은을 살펴보기 전에 리를부터 볼게요. 제소기간이 이미 도거에서 불가증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개별법규에서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요, 국민에게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죠. 그러니까 당초 처분에 대해서 불가증이 발생한 다음에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해요. 안 바꿔준다니까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한다. 만약 이게 가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제소기간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리를 보게 되면요. 만약 이 경우에 코멘트 보시라고요. 변경 신청권 인정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가능하게 되면 당초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이 무의미죠. 그럼 그 논리에 따르면 니은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유양 보상급여 취소 처분이 불복 기간의 경과로 취소 처분에 대해서 확정됐다. 그럼 확정되면 우리 이 논리에 따르면 이러면 어때요? 그럼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급여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못 구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해서 당한다. 그럼 거부처분 취소송 제기할 수 있게 되면 이거 제소기간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니은 좀 사안의 특성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여하튼 간에 니은은 좀 뭔가 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서 몸이 다쳤거든요. 나서 몸이 다쳐가지고 산업재 요양 보상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단 말이죠. 당신 완치됐어. 이런 식으로. 완치되었다 그래가지고 요양급여가 이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나는 완치가 안 됐거든.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뒤에 해당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럼 증상이 악화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나 치료 받아야 됩니다.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증상 악화돼서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럼 거부당하게 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니은이 틀린 이유는 두 번째로 요양급여 청구권 없음이 확정되므로 이 말 자체가 분명히 틀린 겁니다. 왜? 이거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이지 기판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양급여 청구권이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 그 뒤에 거부처분 취소선과 관련돼서요. 로마서 문자 2번 보니까요. 해당 산재 사고에 대해서 요양급여가 취소가 된 뒤에 만약에 증상이 악화되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증상이 악화되었대요. 거부되면은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커멘트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별도의 신청권이 다시 있다는 얘기죠. 증상 악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이요.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보다 무거운 운전면허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미 행하여진 보다 가벼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거 없어요. 면허 정지처분 나온 게 상대방에게 그 허위 신고에 따라서 예컨대 증상을 뭐 이렇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겼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했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 정지 처분한 경우에 그 뒤에 운전면허 취소를 하겠다고 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는데요. 그래서 디귿의 경우는 어떤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뭐 불가 변력의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이요. 행정행위 하자와 관련된 판례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며 기억이요. 법률상 청문을 요하는 처분의 경우는 청문 절차를 결여한 하자는 절차상 하자니까 취소죠. 니은이요.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고해서 확정력이 발생했대요. 이때 확정력이란 건 불가쟁력이 발생했죠. 그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 결정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못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는 건 뭐예요? 당동병일. 뭘 해야 돼요? 당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거나 아직 제소 기간이 도가하지 않은 경우에 당동병은 뭐요? 이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죠. 이는요. 아직 그 위헌 결정 날 당시에 취소 소송 제기하진 않았지만 아직 제소 기간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위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친다. 그러니까 당동병일에 대해서 미친다는 얘기예요. 리리오 과태처분의 근거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 이때 위헌 결정의 의미는 뭡니까? 위헌 결정에 반하는 어떠한 후속 처분도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은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따라서 그 하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당연 무효죠. 4번이요. 보기에서 행정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이요. 행정 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비례 원칙이죠. 행정 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 강요하면 안 된다. 이걸 뭐 부당 강요 금지 원칙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어떻게도 부릅니까? 사전적 임의성의 원칙이죠. 자, 니은이요. 행정 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질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 지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교부를 요청한다.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행정 지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술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해야 된다. 상대방이 서면 교부 청구권 얘기하고요. 디귿이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의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당의 행정기관에게 의견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상급 행정기관에게 의견 제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요. 상급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해야 된다. 이걸 의무로 부과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상급 기관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회한다가 틀렸다는 얘기. 리을이요.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 지도를 한대요. 그럼 다수의 상대방에게 행정 지도를 할 때 중요한 건 일관성 확보겠죠. 그러면 공통적인 사항을 공표하라는 얘기입니다. 미음이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는 이거 행정 지도의 성격을 띠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걸 불이행하게 되면요. 다음 연도 지원금, 보조금을 감축합니다. 그럼 이거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오른쪽 쭉 가시면은 협의취득이죠. 협의취득은 여러분 사법상 매매계약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거기 따른 철거 의무는 뭐예요? 사법상 의무죠.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2번이 동그라미 2번 관계법령에 의해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지 말란 얘기는 이거 부작위 의무죠. 부작위 의무.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 의무가 아니죠. 왜? 대집행 대상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도시공원 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이거 뭐 여러분? 비대체적이죠? 그러니까 대집행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은 사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의 경우 부작위 의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은 비대체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이요. 대집행의 계고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계영, 실비 모두 각각 처분성이 있죠. 계고와 대집행 영장의 통지 둘 다 처분 중에서 뭐에 해당합니까? 의사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 6번이요.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난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거든요. 동그라미 2번이요.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의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약식재판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여러분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의 의미를 아셔야 되거든요. 정식재판이라는 건요. 변론을 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술로 하겠다는 얘기고 약식재판이라는 건 서류로 끝내겠다는 얘기죠. 당사자와 검사가 할 말이 있다. 억울한 점이 있다. 직접 나와서 판사한테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식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규율 대상이 아니죠. 죄형법정주의 규율 대상인 형은 형벌을 얘기해요. 과태료는 뭐예요?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 왜 여러분? 종업원이 만약에 미성년자라고 생각해.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인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영업주를 제재를 하는데 미성년자는 형사 미성년자다? 그럼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처벌 안 받잖아. 행정질서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더라도 해당 영업주는 처벌하겠다. 7번이요. 공용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공공의 이익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공용 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 공용 수용은 여러분 상대방의 재산권 토지를 강제로 뺏는 거죠. 침입성의 정도가 매우 강해요. 공용 수용은. 그러니까 침입성의 정도가 그렇잖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정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공용 수용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이요. 오늘날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응해서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재산권의 존속보장, 존속보장이란 건 뭡니까? 공용 수용하지 말란 얘기죠.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요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때 공익성은 구체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여기까지 슬래시하시면 맞죠?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보단 좁아야 되겠죠. 기본권 일반 제한 사유는요,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제한하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겠죠. 공공필요가 그림 그리게 되면요, 공공필요가 공공복리보다 좁은 범위입니다. 한번 집합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바깥에 공공복리가 있고 안쪽에 공공필요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서 수용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 형량의 결과로 입증돼야 되며 이익 형량하란 얘기죠. 그리고 공공필요는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사업시행자에게 있죠. 왜? 공용수용을 하겠다고 사업시행자가 주장하죠.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니까 사업시행자가 입증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이요. 관할행정청이 토지 수용 사업 승인을 한 후 그 뜻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게 사업 승인. 그러니까 사업 승인이라는 건 해당 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허죠. 그런데 이게 수용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요, 그 해당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 알려주긴 해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절차상 위법이 존재할 수는 있어서 이게 취소 사유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차상 위법은 원칙적으로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다. 8번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그러니까 7번도 상당히 좀 괜찮았던 문제네. 오늘 좀 보니까 괜찮았던 문제가 좀 있죠. 1번, 2번, 7번. 8번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줄여서 토지보상법에 관한 법률상, 토지 수용 이후의 불복 절차. 토지 수용 이후의 불복 절차는 이의 제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해서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무슨 뜻이요? 수용재결보다 뭐가 우선하는 겁니까? 협의 취득이 우선하는 거죠. 왜 그래? 이게 여러분 만약에 수용재결 됐어도요. 해당 토지 소유주가 땅 절대로 안 준다고 들어눕는단 말이에요. 그럼 공익사업 진행이 안 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수용재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해서 돈 더 주겠다 그러면서 협의 취득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죠.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수용 재결은 처분이죠. 여기 재결서 받은 날이란 게 뭐예요? 처분 통지일이란 얘기예요. 이의 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원래 일반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죠. 그런데 토지보상법의 경우는 6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공익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이 별도의 개별 규정이니까 기억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 수용 재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쳤다? 이때 이의신청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건 재결 취소 소송이죠. 이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나 여러분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원처분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제기하는 거라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 증감 소송이다.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아니라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다. 이건 증액 청구죠. 그럼 사업시행자일 땐 감액 청구죠. 이때는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보상금 증감 소송에 대한 설명. 9번이요. 무효등 확인 소송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죠. 이거 우리가 무심 제기 접사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은 틀렸네요.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규정이 없어요. 준용이 안 돼요. 무효등 확인 소송의 경우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어때요? 의무이행심판, 재결서 정보 송달로부터 90일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시가 아니라 그럼 부작위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법원이 판결 선고하겠죠.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판결 선고할 때까지도 부작위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무효등 확인 소송은 확인 소송의 일종이므로 그렇죠. 근데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말 뭐라고도 불러. 즉시 확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별도의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의 보충성, 그 다음에 즉시 확정의 이익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10번이요. 행정심판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처분청이죠.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는 겁니다. 피청구인이 이거 뭐요? 이거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랑 같은 말이죠. 항고소송에서의 피고 누구요? 처분청이죠. 행정심판도 항고심판이야 사실은요. 그럼 행정심판에서 피고 누구라고요? 피청구인이 되는 거다. 다시 한번 뭐라고? 행정심판은 여러분 항고심판이요. 그 성격상. 그러니까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20분 안에 끝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